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1년도 제1회 문제 제5과목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부터 90번까지는 기계동력학 문제 10문제, 그리고 91번에서 100번까지는 기계제작법 10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8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강체의 평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평면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을 평면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기 1번을 보니까 평면 운동은 병진과 회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기 2번, 평면 운동은 순간 중심점에 대한 회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순간 중심점을 기준으로 물체는 회전 운동을 하면서 위치 변화, 병진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기 3번은 순간 중심점은 위치가 고정된 점이다 그랬습니다. 평면 운동은 위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순간 중심점은 위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보기 4번은 곡선 경로를 움직이더라도 병진 운동이 가능하다. 곡선 병진 운동을 하면서 위치 변화가 곡선 병진 운동을 하면서 회전 운동이 동반이 되면 그 또한 평면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1번의 답은 3번으로 봐야 됩니다. 82번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B씨가 브레이크가 풀린 채 정지하고 있다. 지금 이제 82번을 보면은 지금 자동차가 이제 지면상에서 이제 자동차 A가 있습니다. A가 있고 그다음 BC가 있죠. 자동차가. B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C가 있습니다. 이렇게 C가 있는데 이제 B하고 C는 지금 그 브레이크가 풀린 상태예요. 이때 자동차 A가 1.5m/s의 속력으로 자동차 A가 1.5m/s의 속력으로 B와 충돌을 합니다. B와 충돌을 해요. B는 초기에 이제 그 정지해 있는 거고, 그죠? C도 정지해 있는 거죠. 정지해 있습니다.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면은 VA가 1.5m하고 VA 다시 변화 후에 충돌한 이후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VB 다시 충돌한 다음에 VB 다시 이렇게 보겠죠. 봐야 되겠죠. B와 충돌하면 이후 B와 C가 다시 충돌하게 돼요. 결국 세 대의 승용차가 연쇄 충돌하게 된다. VB 다시로 C를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면은 C 승용차는 VC 다시로 속도가 바뀔 거고, 그리고 C와 충돌하면서 B 승용차의 속도는 또 바뀌겠죠. VB2 다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VA는 V 다시로, 그리고 VB는 VB 다시로 했다가 다시 C와 충돌을 하고 VB2 다시로 바뀌고, VC는 VC 다시로 바뀌고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이때 B와 C가 충돌한 직후 자동차 C의 속도는 약 몇 m/s인가 VC 다시를 구하라는 거죠. VC 다시를 구하라. 다음 모든 자동차 간 반발 계수는 0.25다 그랬습니다. 반발 계수 2는 0.75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모든 자동차는 같은 종류와 질량이다 그랬어요. 질량이 같다는 얘기죠. MA, MB, MC가 다 같습니다. M으로 다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발 계수는 0.75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AB가 충돌할 때 이제 운동량 보전 법칙, 운동량 보전은 성립하니까 불완전 탄성 충돌로서 운동량 보전 법칙은 성립하니까요. 충돌 전 상대 속도 MA 곱하기 VA 플러스 MB 곱하기 VB는 MA VA 다시 플러스 MB 곱하기 VB 다시 이렇게 이제 성립하겠죠. 여기서 이제 VB는 제로가 되니까 VB는 제로가 돼요. 이렇게 제로가 되고 결과적으로 MA, MB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뭐 각항에서 지워버릴 수 있겠죠. 지워버리면 VA는 1.5 메타퍼세크입니다. VA 다시 플러스 VB 다시 이렇게 식이 세워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발 계수를 구하는 식을 세우면요, 충돌전 상대 속도 분의 마이너스 충돌 상대 속도니까 VA 마이너스 VB 분의 마이너스 VA 다시 마이너스 VB 다시 이꼴 0.75가 나오는 거죠. 0.75. 이렇게 해서 VB가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B 다시 마이너스 VA 다시는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가니까요. VB 다시 마이너스 VA 다시는 0.75 곱하기 이제 VA가 됩니다. VA. 그래서 0.75 곱하기 VA가 1.5 메타퍼세크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메타퍼세크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VB 다시를 계산을 하자고요. VB 다시를 계산하면 VA 다시는 VB 다시 마이너스 0.75 곱하기 1.5가 됩니다. 이렇게 VA 다시 넘겨서 VA 다시는 넘어가니까 VB 다시 마이너스 0.75 곱하기 1.5 해서 여기다 갖다가 대입을 시켜서 VB 다시를 계산해요. 그러면 VA가 1.5 메타퍼세크는 1.5 메타퍼세크는 VB 다시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게 되고요. 넘어가니까 플러스 0.75 곱하기 1.5가 되네요. 이꼴 2배 VB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VB 다시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VB 다시를 계산을 해줍니다. 1.3125 메타퍼세크 이렇게 떨어지네요. 메타퍼세크 이렇게 해서 VB 다시를 구합니다. 그래서 VB 다시를 구했고, 그 다음에 VB 다시로 지금 C와 충돌을 하는 거죠. C와 충돌하니까 BC가 충돌하면서 발생되는 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MB 곱하기 VB 다시 플러스 MC 곱하기 VC는 충돌전 상대 속도는 B와 C의 충돌전 상대 속도는 충돌의 상대 속도가 같다. MB VB2 다시 플러스 MC 곱하기 VC 다시 이렇게 해서 VC 다시를 계산하는 거죠. VC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MA, MB, MC 같으니까 지워버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VB 다시는 VB2 다시 플러스 VC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VB 다시는 구했고 VB2 다시를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반발계수 충돌전 상대 속도는 VB 다시 마이너스 VC분의 마이너스 VB2 다시 마이너스 VC 다시 이 값이 0.75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VC가 제로입니다. VC가 제로가 되니까 VC 다시 마이너스 VB2 다시가 0.75 곱하기 VB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VB2 다시가 VC 다시 마이너스 0.75 곱하기 VB 다시가 되니까 여기서 VB2 다시에 대입을 시켜서 봅니다. 그러면은 대입시켜서 넘어가니까 1.75 곱하기 VB 다시 이꼴 VC2 다시 2배 VC 다시 이렇게 정리되네요. 그래서 VC 다시는 2분의 1.75 곱하기 VB 다시 계산했고 여기서 계산한 값을 갖다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메타퍼세크로 해서 VC 다시가 풀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과 반발계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2번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다음 8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질량 M이 100kg인 기계가 강성 계수 K가 1000kN/m, 감사합이 Z는 0.2인 스프링에 의해 바닥에 지지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금
물체가 댐퍼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죠.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상수가 2분의 K인 스프링 상수가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감쇄 계수가 C가 됩니다. 자, 질량이 M이 물체이고 F에 지금 가진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량 M이 100kg이고 강성 계수 스프링 상수가 1000kNm/m고요. 합쳐서 1000kNm/m고 그렇게 봐도 되죠. 그렇게 봐도 됩니다. 2분의 K니까 스프링 상수 K인 게 하나 있는 거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출렁출렁 거리는 거로 봐야 되겠죠. 감쇄비 Z는 0.2가 주어졌습니다. 감쇄비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감쇄 진동이라는 얘기고 이 기계에 F 이꼴 485 사인 200T의 뉴턴의 가진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강제 진동이죠. 감쇄 강제 진동 문제입니다. 바닥에 전달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그랬어요. 바닥에 전달되는 힘을 계산하려면 그 전달률을 계산해야 돼요. 전달률에다가 이 가진력을 곱해주면 바닥에 전달되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률 TR은 루트 1 마이너스 오메가 n의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의 제곱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분의 오메가의 제곱 분의 루트 1 플러스 2 제타 오메가 n분의 오메가의 제곱으로 해서 전달률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오메가 n은 루트 n분의 k로 구해주면 되죠. 루트 n분의 k로 계산해 주면 되고 2분의 k 합쳐서 k니까 병진 운동을 하는 1자위도 감쇄 강제 진동에서 고유 각진동수를 계산하면 루트 n분의 k입니다. 그래서 루트 m이 100kg 곱하기 1000 곱하기 10의 3승 해서 뉴턴 퍼 메타로 대입을 시켜서 계산하면 라디안 퍼 세크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일단 오메가는 200이죠. 오메가는 가진력의 각진동수니까 200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200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률을 계산합니다. 전달률 TR은 루트 1 마이너스 오메가 n 계산했죠? 제곱 분의 200의 제곱의 제곱 플러스 2배 제타가 0.2 곱하기 오메가 n 구했고 200 이렇게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분의 루트 1 플러스 2 제타 2 곱하기 0.2 곱하기 오메가 n 계산했고 오메가 n분의 오메가 200 해서 제곱 2 곱하기 0.2 곱하기 2제타 오메가 n분의 오메가의 제곱 해서 계산해줘요. 그럼 전달률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달률을 계산해요. 전달률을 계산한 다음에 이제 이 외부로 바닥에 전달되는 힘을 뭐 R로 놓자고요. 그냥 임의로 놓는 거야. R로 놓으면 가진력 F 곱하기 전달률 TR 곱해주면 돼요. 이때 이제 가진력은요 최대값이 485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전달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최대값으로 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485 곱하기 전달률 TR 구한 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전달률이 0.412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485로 곱해주니까 약 200뉴턴이 떨어져요. 200뉴턴 떨어져서 83번의 답은 2번으로 봅니다. 82번은 답이 3번. VC-가 1.15 메타퍼세크. 83번은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은 약 200뉴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3번까지 좀 풀어봤고, 84번을 보겠습니다. (84번은) 그림 같은 진동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은 그랬습니다. 자, 감세 자위진동으로 봅니다. 이렇게 질량의 m 물체가 바퀴가 매달려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하나 매달려 있죠. 스프링 상수 K에 이제 댐퍼가 이렇게 하나 매달렸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댐퍼가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감세의 계수는 C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X로 진동을 하죠. 이제 병진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시그마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들어가고, 질량 곱하기 x2 닷 가속도 x2 닷 이렇게 좌변에 들어가는 힘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진 그 스프링력하고 감세력이 걸립니다. 마이너스 k 곱하기 x 마이너스 c의 x 닷 마이너스 c의 x 닷 감세 계수가 cc 주어졌고, 이렇게 x로 변이를 하니까요. x 닷 c의 x 닷 해서 들어가고, m의 x2 닷이 들어가니까 x2 닷 플러스 n분의 c의 2c의 x 닷 플러스 n분의 k x 이퀄 0 이렇게 운동 방정식이 세워지겠죠.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m의 x2 닷 플러스 2배의 c의 x 닷 플러스 k x 이퀄 0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니까, 자, 보기에는 이게 있네요. 답은 4번으로 봅니다. 4번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 85번을 보겠습니다. (85번을) 보면은 20g의 탄환이 수평으로 1200m/s의 속도로 발사되어 정지해 있던 300g의 블록에 박힌다 그랬어요. 이렇게. 300g인 블록에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붙어 있죠. 스프링 상수 K는 200 Nm/m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속도 V가 1200m/s의 탄환이 날라와서 정지해 있는 블록을 때리게 됩니다. 박힌다 그랬죠. 박힌다. 그러면 박힌 다음에는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움직여요. 이후 스프링에 발생한 최대 압축 길이는 약 몇 메타인가 그랬어요. 스프링 상수는 200Nm/m고 처음에 변형되지 않은 상태였다. 바닥과 블록 사이에 마찰은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마찰력은 고려하지 않고요. 이렇게 스프링의 수축량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죠. 수축량을 X로 놓겠습니다. 프리에서는 S로 놨네요. 프리에서는 S로 놨습니다. 자, 그럼 정지해 있다가 얘를 때려요. 때린 다음에 얘가 이제 그 탄환하고 이 블록이 같이 움직이죠. V-V'라는 속도로 이제 움직입니다. V-라는 속도로 해서 이제 움직여요. 움직이고 최대 압축 길이는 약 몇 메타인가 그랬으니까 나중에는 얘가 이제 멈추겠죠. X만큼 수축이 일어난 다음에는 멈추게 돼요. 멈추게 될 때 V2-는 이제 제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탄환이 충돌을 하고 탄환이 물체에 박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서 X를 구합니다. 운동 에너지 변화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과 같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려면 이제 V-라는 속도를 계산해 줘야 돼요. V-에서 V2-까지 변할 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서 풀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V-를 계산하려면 충돌을 하니까
선운동량 보전 법칙, 선운동량 보전 법칙을 적용시켜요. 탄환을 A, 탄환을 A로 놓고요. 탄환을 A로 놓고 B로 놓고 이렇게 그래서 MA 곱하기 V 플러스 MB 곱하기 VB, VB는 MA 곱하기 VA 다시 플러스 여기는 MB가 되고요. 질량이 들어가야죠. MB 곱하기 VB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VB 다시가 V 다시로 보면 되는 거죠. 바뀐 다음에 같이 움직이니까 VA 다시나 VB 다시는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MA 플러스 MB의 합에 V 다시로 이렇게 놓고 VB는 정지해 있죠. MB는 정지해 있으니까 VB는 제로예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 곱하기 탄환의 속도 V는 MA 플러스 MB 곱하기 V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MA가 지금 20g입니다. 20g 그대로 들어가요. 20g 곱하기 1200m/s는 20g 플러스 300 곱하기 V 다시에서 이제 V 다시를 계산해 주면 메타/s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 다시로 해서 이제 밀어요. V 다시로 밀고 들어가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질량 m의 나중 속도 v 2 제곱 v2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프링 상수 k 곱하기 S2의 지금 x로 놨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S2의 제곱 마이너스 S1의 제곱 이렇게. 근데 S1이 제로죠. S1이 제로고 S2는 x야. x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되고 V2-는 제로야. V2-는 제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없어질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m은 블록에 탄환이 박혔어요.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20g 플러스 300g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곱하기 근데 이제 g이니까 kg으로 고쳐. 10의 -3승 kg으로 고쳐줍니다. kg으로 고쳐줘요. 이렇게. 그래서 10의 -3승 곱하기 v 구했죠. v-의 제곱 v-의 제곱 이꼴 2분의 1 지워도 되네. 2분의 1 곱하기 k 200 Nm/m 200 Nm/m 그대로 들어가고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서 x를 계산해주면 메타로 떨어지죠. 메타로 떨어지게 됩니다. 3.0 메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8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앞서 이제 풀어본 문제 82번 문제 있죠. 82번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죠.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나왔던 문제죠. 82번이 그 전에도 몇 번 나왔던 문제고요. 그다음 이제 86번을 풀 건데 이 86번도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북극과 남극이 일직선으로 관통된 구멍을 통하여 북극에서 지구 내부를 향하여 초기 속도 v0 = 10m/s로 한 질점을 던졌다 그랬어요. 자,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상단은 북극이고 하단은 남극입니다. 그래서 북극에서 v0 = 10m/s의 속도로 한 질점을 집어 던졌어. 병진운동이죠. 병진운동을 지금 합니다. 그 질점이 A점을 통과할 때 그랬어요. 중심점이 지금 O고요. O고 지금 지구의 반지름이 라지 R입니다. 라지 R이고 중심으로부터 A점을 통과할 때 속력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즉 VA를 구하라는 거죠. VA는 얼마냐? 단위를 보니까 km/s로 줬어요.
km/s 이렇게 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A점까지 거리를 S로 놨는데 이 거리가 2분의 R로 줬죠. 2분의 R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단 지구 내부는 균일한 물질로 채워져 있으며 지구 내부는 균일한 물질로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중력가 속도는 5점에서 0이고 중력가 속도가요. 중력가 속도 즉 가속도 A가 중심에서는 제로예요. 중심에서는 제로고 5점으로부터 위치 S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위로 올라가면서 거리에 비례해요. 가속도 A는요. 가속도 A는 이 거리 S에 지금 비례해요. 비례해서 변해. 이렇게. 예. 그리고 지표면에서 중력가 속도는 9.8m/s 제곱이다 그랬어요. 지표면에서 이 지표면에서 가속도 A는 즉 V0 이거 10m/s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는 가속도가 표준 중력가 속도예요. 표준 중력가 속도로서 9.8m/s 제곱으로 가속이 돼서 내려옵니다. 가속에서 내서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감속이 돼서 내려오는 거죠. 감속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감속이 돼서 내려오니까 가속도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가속이 위로 올라가면서도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고 거리에 따라 그죠? 여기가 9.8m/s 제곱 여기는 제로고 중심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중력가 속도는 거리 S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중력가 속도는 거리 S에 이제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지금 그 속도를 구하는데 VA를 구하는데 지금 변이와 중력가 속도 그리고 속도와의 관계예요. 병진 운동이고 그리고 이제 그 거리에 따라 가속도는 지금 변화가 있고. 자, 그러니까 변이와 가속도와 속도의 관계 이걸 풀어내려면 가속도 A는 dt분의 dv가 되니까 dt분의 dv를 좀 변형을 시키려고 그래요. ds분의 dv 곱하기 dt분의 ds로 자 그래도 똑같죠. 그러면은 v 곱하기 ds분의 dv로 표현이 돼서 v 곱하기 dv는 가속도 a 곱하기 ds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속도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속도가 주니까 감속입니다. 자,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변이의 변화에 따른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가속도가 변이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 관계를 풀어내는데 이렇게 비례 관계에 있어요. 비례 관계에 있는데 중심에서는 중력가 속도가 제로고 지표면에서는 중력가 속도가 지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비례관계식에서 가속도 A는 R분의 G의 S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S가 0에서부터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S가 0이면은 가속도가 제로고요. S가 R이면 가속도 A가 G야. 그러니까 이제 R분의 G 곱하기 S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를 이제 좌우를 미분을 해. 그러면 DA는 R과 G는 일정한 값이죠. R과 G는 일정한 값이에요. S를 DS로 미소 변이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속도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가속도를 넣지 말고 요 DS를 뽑죠. DS는 G분의 R 곱하기 DA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S가 이제 얼마인지 안 줬죠. G는 이제 9.8m/s 제곱이라고 해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이제 변이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G분의 R 곱하기 A 곱하기 DA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적분을 해서 가속도를 구합니다. 제로에서 A점까지 변하는 거로 이렇게. 그럼 이제 가속도는 이제 G에서 2분의 G까지 변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S 이거 2분의 R이니까 여기서의
가속도는 2분의 g예요. 2분의 g.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인테그랄 v0에서 va까지 속도가 변할 때 v 곱하기 dv는 마이너스 가속도는, 즉 중력 가속도는 g에서 2분의 g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g분의 r 곱하기 a da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변을 이제 적분을 해서 표현해 보면 2분의 VA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이렇게 표현될 거고,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분의 R 곱하기 A 적분하니까 2분의 A 제곱이야. 2분의 A 제곱 2분의 가속도 A 제곱. 그래서 2분의 G의 제곱 마이너스 G의 제곱이죠. G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G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가속도 A를 적분하면 2분의 A 제곱. 2분의 A 제곱이고 A 자리에 2분의 G를 대입해서 G를 대입한 값을 빼줘야지 되니까, 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4분의 G의 제곱 4분의 G의 제곱이고, 이건 4G의 제곱으로 놓을 수 있죠. G는 하나 없어질 거고, 이렇게. 그러면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없어집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아래 4분의 3 G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네요. 2분의 1 아래 4분의 3G 2분의 1 아래 4분의 3G 이렇게 해서 2분의 VA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랑 같아야 돼. 양쪽에 이제 2는 없어질 거고요. 2는 없어지고 이렇게 VA의 제곱은 V0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중력 가속도의 R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VA의 제곱은 V0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R 곱하기 중력 가속도. 자,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기서 VA 구해주면 되네요. VA의 제곱은 VO가 10m/s입니다. 10m/s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9.8 이렇게 되겠죠. VA의 제곱이 10m/s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9.8 곱하기 R이 지구의 반지름이 주어졌어요. 지구의 반지름이 6,371km입니다. 6,371km 곱하기 10의 3승 해서 메타로 고쳐요. 메타로 고쳐서 여기서 이제 VA를 계산해 주면 메타/s로 계산이 됩니다. V0를 메타/s로 대입했고,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메타/s 제곱,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은 메타로 들어갔으니까 속도 A를 계산하면 메타/s로 계산이 됩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 km/s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 km/s로 단위는 좀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6.84가 떨어져요. 6.84. 그래서 86번의 답은 6.84 답이 1번이 됩니다. 8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87번을 봅니다. 87번은 진동수 F, 주기 T, 각 진동수 오메가의 관계를 표시하는 식으로 옳은 것 쓰는 그랬어요. 주기 F는 2파이분의 오메가죠. 2파이분의 오메가고 고유 주파수가 그렇습니다. 주기의 역수입니다. 주기의 역수가 되는 거고, 오메가는 요거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군요. 자, 요걸 골라주면 되네요. 요걸 골라주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고유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가 되고 2파이분의 오메가 각진동수로 해서 고유 주파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고요. 88번. 물체
위치 x가 6 t의 제곱 마이너스 t의 3승 메타입니다. 이렇게 최대 속도의 크기는 몇 메타 퍼 세크냐? 시간의 단위는 초다 그랬습니다. 변이가 주어졌으니까 한번 미분을 하면 속도가 나오죠. x 미분해 주니까 12 t 마이너스 3 t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최대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 속도는 라운드 x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즉 dt분의 dv가 0일 때 가속도입니다. dt분의 dv가 0일 때 v 맥시멈이 최대 속도가 발생하는 거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미분을 해줘요. 그러면 12 마이너스 2, 3은 6t 이퀄 제로 이렇게 해서 t가 2, 6, 10이니까 2초가 나오죠. 2초. t가 2초일 때 최대 속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v 맥시멈을 계산을 해주면 12 곱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24 마이너스 12에서요 12 메타퍼세크가 떨어지네요. 12 메타퍼세크 이렇게 해서 V 맥시멈은 12 메타퍼세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88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89번 문제 봅니다. 89번 문제도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삼역학 문제가 조금 이제 쉽게 나오다 보니까 이 동력학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됐어요. 지금 89번 문제, 86번 문제, 뭐 85번 문제, 뭐 83번 문제, 82번 문제 이런 이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자, 89번 문제에 보면 경사면에 질량 m인 라지 m인 균일한 원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런 끼인 각이 알파인 경사면에 m의 물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이 원기둥에 감겨 있는 실을 경사면과 동일한 방향인 위쪽으로 잡아당길 때, 그래서 T라는 힘으로 지금 잡아당겨요. 나란하게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예. 미끄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실의 장력 T의 조건은 그랬어요. T의 조건을 구하라. 단 경사면의 각도는 알파, 경사면과 원기둥 사이에서 마찰 계수는 뮤 S, 마찰 계수는 뮤 S로 주어졌고 중력 가속도는 G로 해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라지 F로 표현해 놓은 건 마찰력으로 보여요. 마찰력으로 보이고 땡기면 이 원 기둥이 돌면서 세타라는 각으로 돌면서 지금 끌려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좀 회전하면서 올라옵니다. 회전할 때 이렇게 회전할 때 그 회전 모멘트에 의한 마찰력은 윗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로 봤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T의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을 조건.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을 조건. 해서 이제 풀어 봅니다. 질량의 m인 물체에 이제 이렇게 무게가 중력이 이렇게 걸리겠죠. 중력이 이렇게 걸리고 이 힘의 성분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각이 이제 알파가 돼요. 알파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면의 수직발력은 요 수직성분과 접선 방향, 뭐 법선 방향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봐도 되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 플러스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마찰력을 계산하려면 요 수직발력을 계산을 해줘야지 됩니다. 자, 평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의 평형식, 접선 방향의 힘의 평형식을 세운다. 그럼 시그마 FT는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질량 m 곱하기 가속도로 들어가야 되겠죠. 가속도 A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시그마 FT에는 요 힘 F 땡기는 힘하고 이제 마찰력이 들어가요. 마찰력 두 힘,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힘, 요 힘이 있네요. 요 힘의 성분, 요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요 힘들의 방향은 플러스로 됩니다. 플러스. 그래서 T 플러스 마찰력은 마찰계수 뮤 S에다가 요 힘
이 힘은 mg의 라지 mg의 이제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이 힘은 라지 mg의 사인 알파. 이렇게 해서 이꼴 질량 mm 가속도 a는 평면 운동을 하니까 이 질량 중심점에서 가속도가 들어가야 돼요. 질량 중심점의 가속도는 R알파가 되죠. R알파.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R은 이 원통의 반지름이 됩니다. R은 원통의 반지름으로 보면 돼요. 원통의 반지름에 대한 언급은 딱히 없네요. 없는데 이제 반지름은 R로 놓습니다. 반지름은 R로 놓겠습니다. 반지름을 R로 놔요. 반지름 R이 안 주어져도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M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평형식을 세워요. 시그마 M 이꼴 J 알파 질량 간속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 알파로 해가지고 모멘트 평형식을 세워줍니다. 이때 이 질량 중심점을 축으로 하는 모멘트 평형식을 세워줍니다. 그럼 이제 질량 간속 모멘트는 이 질량 중심점에 대한 이 원 기둥의 질량 중심점에 대한 질량 간속 모멘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냥 원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원 기둥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만 원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힘의 성분은 T가 있겠죠. T 곱하기 R은 반지름 R은 시계 방향, 마찰력 F 곱하기 반지름 R은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모멘트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T 곱하기 R 마이너스 마찰기수 곱하기 mg 곱하기 코사인 알파 곱하기 R 하면 반시계, 시계 이렇게 해서 모멘트 합을 표현해 놓을 수가 있고요. 이꼴 J 2분의 1 M R제곱 들어갑니다. 곱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모멘트 평형식, 접선방의 힘의 평형식을 세워줍니다. 자, 평면 운동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모멘트 평형식에서 이제 R을 하나씩 없애자고요. R을 하나씩 없앱니다. 그리고 이제 2를 곱해줘요. 그러면 MR 알파가 나오죠. MR 알파. 요 MR 알파로 해서 이꼴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배 T 마이너스 2배 뮤 S 마찰계수 곱하기 mg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꼴 MR 알파예요. 이 MR 알파가 T 플러스 뮤 S 곱하기 mg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mg의 사인 알파 mg의 사인 알파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t를 넘기고요. t를 넘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3배의 t는 넘어오니까 3배의 뮤 s 곱하기 mg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mg의 사인 알파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3으로 넘어오니까 3배의 t가 아니라 t네요. t 마이너스죠. 이렇게. t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mg로 묶으면 mg로 이렇게 묶어주면 3배의 뮤 s 마찰계수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가 mg의 3배 뮤 s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로 해서 정리가 되는데요.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t의 장력이 mg의 3배 뮤 s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하고 같을 때까지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우변항보다 T가 커버리면 이제 미끄럼이 발생이 돼요. 쫙 끌려 올라온다는 거죠. 미끄럼이 발생이 돼서 끌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T는 mg의 3배의 뮤 s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3배의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 커버리면 미끄럼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으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89번의 답은 4번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다음 문제 90번 문제 봅니다. 동력학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직선 진동계에서 질량 98kg의 물체가 16초간에 10회 진동하였다 그랬어요. 질량 m이 98kg인데 물체가 16초간에 10회 진동했어요. 그러면 고유 주파수 값을 준 거예요. 고유 주파수 F는 16분의 10으로 해서요. 이렇게 해서 CPS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CPS로 이렇게 16초에 10회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초당 사이클은 16분의 10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진동계 스프링 상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스프링 상수 K는 얼마냐? 뉴턴 퍼 센티미터로 구하라 그랬어. 그럼 고유 주파수 F는 2파이분의 오메가로 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2파이분의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입니다. n분의 k에서 여기서 k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16분의 10 16초간 10회의 진동을 하였다. 그러면 고유 주파수는 16분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16분의 10 이꼴 2파이분의 1의 루트 질량 m이 98kg입니다. 98kg분의 k에서 양변 제곱해서 k 끄집어냅니다. 뉴턴 퍼 메타로 떨어져요. 뉴턴 퍼 메타로 떨어지니까 이제 나누기 100 해줘야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주면 뉴턴 퍼 센티미터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15.1 뉴턴 퍼 센티미터에서 답은 2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90번의 답은 2번입니다. 90번의 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90번까지 받고, 그 다음 91번 봅니다. 91번부터는 기계 제작법 문제가 됩니다. 91번 용접부의 시험 검사 방법 중 비파괴 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용접부 시험 검사는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이제 비파괴 검사를 하죠. 자, 그래서 비파괴 검사와 파괴 시험, 요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외관 시험, 2번 초음파 탐상 시험, 3번 피로 시험, 4번 음향 시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외관 시험은 뭐 두들기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이런 측면에서 결함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고, 초음파 탐상 시험, 초음파를 통과시켜서 이제 그 내부의 그 초음파의 변화 이런 걸 이용해서 결함을 찾아내는 거고, 음향 시험은 이제 소리죠. 소리로 해서 결함을 찾아내는 거고, 피로 시험은 파괴 시험입니다. 피로라고 하는 성질, 반복 하중에 대해서 견디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로라고 하는 기계적인 성질은. 그래서 인장압축해서 하중을 반복해서 가하게 되면은 견디지 못하면 끊어져서 파괴가 일어나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피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피로 시험은 파괴 시험에 해당이 되니까 답은 3번으로 봅니다. 다음 이제 92번을 봅니다. 92번은 당금질된 강의 마텐자이트 조직은 경도는 높지만 취성이 매우 크고요. 내부적으로 잔류력이 많이 남아 있어서 A1 이하의 변태점에서 가열하는 열처리 과정을 통하여 인성을 부여하고, 당금질된 경도가 높은 이런 조직을 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A1 이하의 변태점에서 가열로 냉각을 시키는 열처리를 물어보는 거죠.
잔류 응력을 제거하는 열처리는 그랬어요. 인성을 부여하고 요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고 당근질된 강해 요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열처리는 뜨임 처리가 됩니다. 4번이 답이 돼요. 혹 불림 처리로 판단할 수도 있어. 그런데 풀림 처리 응력을 잔류 응력을 제거하고 요거에 이제 너무 초점을 맞춰버리면 풀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뜨임 처리를 하더라도 잔류 응력이 일부 제거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인성을 부여하고 이런 표현 그리고 당근질된 강에 대한 경도는 높지만 취성을 줄이기 위해서 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니까 뜨임 처리로 봐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 93번 문제 봅니다. 방정 가공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방정 가공. 자, 특수 가공이죠. 일반 공작 기계로 가공하기에 어려운 난석성 재료들을 방정 가공으로 해서 가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방정 가공은 이런 이제 용기에다가 방전액을 채워요. 그리고 일감을 채우죠. 일감을 액체 속에 넣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극판을 밀어 넣어서 일감에는 플러스 전류, 전극판에는 마이너스 전류를 흘려 보내면서 이제 근거리로 가져가면 아크 열이 발생하고 그 아크 열에 의해서 이제 이 가공액이 기화가 일어나게 되고 일감은 용융 상태에 있게 되고 그래서 기화 폭발하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일감의 표면을 가공하는 이런 가공인데요. 이 전극판 대신에 전극 와이어를 집어넣을 수 있죠. 전극 와이어를 이용해서 가공을 한다 그러면 방전 와이어 컷 가공, 와이어 컷 방전 가공 이렇게 이제 표현을 또 해줍니다. 그런 가공을 좀 생각해서 답을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무인 가공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무인 가공 가능하죠. 이 전극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원통 롤에 감아놓고 계속 이어서 가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연속 가공이라든가 무인 가공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거 사람이 직접 하는 가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틀렸다 1번이. 2번은 가공 부분에 변질층이 남을 수 있죠. 이렇게 열을 가해서 그 열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표면에는 변질층이 가공 변질층이 남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전극의 형상대로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전극의 모양대로 해서 이제 가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번째 가공물의 경도와 관계없이 가공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난사성 재료, 경한 이런 재료들, 경도가 높은 이런 재료들을 가공하기에 적당한 방법이 바로 방전 가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맞다고 볼 수 있죠. 93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94번 단체 모형, 분할 모형, 조립 모형의 종류를 포괄하는 실제 제품과 같은 모양의 모형은 그랬어요. 자, 현형이죠. 현형입니다. 현형. 자, 고르게 모형은 고르게 목형이라고 해서 이제 글기형 목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회전 모형 이런 것들은 이제 회전 목형이죠. 회전 목형. 일부분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물사 속에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뭐 풀리라든가 단차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형을 얘기하는 거고 코어 모형은 속이 빈 중공용 주물 같은 걸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모형, 목형이 코어 모형이 됩니다. 자, 94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95번은 처음 나온 문제이네요. 아변에서 롤러의 구동은 하지 않고 감는 기계의 인장 구동으로 아변을 하는 것으로 연질제 박판 아변에 사용하는 아변기는 자, 요거는 4번 스테켈 아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스테켈 아변기라고 하는 게 있다. 연질제 박판 아변에 사용되는 아변기다. 뭐 이렇게 정도로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3단 아변기, 4단 아변기 뭐 이런 것들은 뭐 실제로 뭐 아변 롤러가 뭐 3개 3단으로 돼 있고 4단으로 돼 있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지금 아변 롤러가 지금 뭐 단위져져 있다 이런 표현은 없잖아, 그죠? 일단 유성 아변기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롤러가 유성 자전과 공조를 하는 이런 아변기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또 설명에 그런 표현은 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스테켈 아변기. 그러니까 감으로도 4번인 것 같다 이런 이제 감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스테켈 아변기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라는 거죠. 아변에서 롤러의 구동은 하지 않고 감는 기계의 인장 구동으로 아변을 하는 것으로 연질제 박판 아변에 사용되는 아변기.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다음 96번 보면은 아변 가공에서 가공 전 두께가 20mm이던 것이 가공 후에 두께가 15mm 되었다면 아파율은 몇 프로인가 그랬어요. 아파율은 H0분의 H0 마이너스 H1 곱하기 100이죠. H0는 그 아변 통과 전 두께야 20mm 분의 20mm 마이너스 아변 통과 후 두께 H1 15mm 곱하기 100 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답은 25% 나옵니다. 2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97번을 봅니다. 스프링 등과 같은 기계 요소의 피로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은 강구를 공작물 표면에 충돌시켜서 가공하는 방법. 1번 쇼피닝이겠죠. 쇼실이라고 하는 주철 조각을 압축 공기와 함께 분사시켜서 스프링이라든가 기어라든가 캠이라든가 이런 반복 하중 그리고 그 충격 하중 반복 하중 이런 그 하중을 받는 기계 요소들은 피로 한도라든가 탄성 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탄성 한도라든가 피로 한도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쇼피닝 처리를 해주는 거죠. 전해 가공, 전해 연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해 액 속에 공작물하고 전극판이랑 담가 놓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류를 흘려보내서 공작물 표면에 이제 그 녹이라든가 부식된 부분을 싹 벗겨내는 이런 가공을 전해 가공, 전해 연마 가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해 연삭이라고 하는 건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거죠. 전해 연마된 표면에 있는 그런 부산물들을 전해 연삭 작업을 통해서 갈아내는 그런 가공을 얘기하는 거고, 하악 연마는 하악 반응을 일으키게 해서 열 에너지를 주죠. 열 에너지를 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해서 표면에 녹이 난 부분이라든가 부식된 부분들을 싹 벗겨내는 이런 이제 가공을 화학 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7번의 답은 1번으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 98번 브라운 샤프형 분할대로 5와 2분의 1도의 각도를 분할할 때 그랬어요. 5와 2분의 1도면 5.5도죠. 5.5도 2분의 11입니다. 2분의 11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할 크랭크의 회전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랬어요. 그러면 단식 분할, 브라운 샤프형 분할 때 단식 분할을 할 때 각도 분할입니다. 각도 분할을 할 경우에는 이제 크랭크의 회전수를 x로 놓는다 그러면 9분의 각도로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9분의 11, 2 곱하기 9분의 11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9분의 5.5예요. 9분의 5.5에서 배수를 취하면 18분의 1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브라운 샤프형 분할대에는 18 구멍열의 분할판이 있죠. 제1판에 보면 18 구멍열의 분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18 구멍열을 선택해서 11구멍씩 돌려가면 5.5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 2번을 답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8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요. 그 다음 99번 전기 아크 용접에서 언더컷의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언더컷 맞대기 용접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언더컷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용착 금속이 좀 부족하게 쌓이는 거죠. 이렇게 쌓이는 거, 뭐 운봉이 불량하다, 전류가 너무 가대하다, 용접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요. 언더컷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들에는 1번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2번 용접 전류가 너무 높을 때, 4번 부적당한 용접봉을 사용했을 때 맞습니다. 아크 길이가 너무 짧을 때, 그래서 아크 길이하고는 큰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번을 답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100번 문제 봅니다. 100번 문제는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절삭 온도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절삭 온도 측정 방법, 뭐 썸머 컬러를 이용한다, 열전대를 이용한다, 또는 복사 고온계를 이용한다, 칼로리미터를 이용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죠. 절삭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이제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1번에 부식을 이용하는 방법, 틀렸습니다. 이런 방법은 없고요. 2번에 복사 고온계를 이용하는 방법 있고, 열전대를 이용하는 방법 3번 있고, 4번에 칼로리미터에 의한 방법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번의 답은 1번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1년도 1회 문제 제5과목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8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동력학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해보다 좀 어렵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처음 나온 문제들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여러 번 나왔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은 뭐 풀지는 못하더라도 답이 눈에 남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문제를 이제 눈에 좀 익혀가지고 푸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시험은 정해져 있는 시간에 시험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문제를 더 풀려면 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눈에 익혀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풀 수 있어도 답이 눈에 보이면 찍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이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